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종목은 아니었겠지만 그동안은 하나의 업종으로 수급 쏠림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반도체하고 2차전지 두 업종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17%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무려 3.4%의 급등이 나왔어요. 결국은 2차전지 비중이 높은 만큼 코스닥의 상승이 조금 더 두드러졌겠죠.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의 흐름은 좋지 않았지만 반대로 하이닉스의 흐름은 좋았었고, 또 2차전지 관련주인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퓨처엠 이쪽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도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니었고요. 또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엔터 기업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제약 바이오주까지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4천억이 넘는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물량이 거의 다 순매도로 잡혔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났습니다. 자, 최근 들어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많은 매수를 보이고 있고 그게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7월 마지막 날도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수급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반등이 나왔던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도 규모도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7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삼성중공업, 이수페타시스. 외국인의 하이닉스를 압도적으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오랜만에 카카오, KB금융, 유한양행, LS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지만 금액적인 측면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미국 증시는 장중 대비 조금은 약세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나스닥이 0.5% 하락이 나왔고 시가는 굉장히 양호했었거든요. 1.3%의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고가는 1.6%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중 내내 흘러내리면서 결국에는 0.5%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S&P 500도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장 초반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종가상으로 0.6% 하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지수에 있어서는 전날에는 오히려 반도체 지수가 시장 대비 약세 흐름이었다면 오늘은 시장 대비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아마도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조금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자, 일본 니케이가 2%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의 흐름을 완전히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까지 지수가 밀려있고, 또 대만 증시는 보합이네요. 반대로 중국 상위 지수를 보면 오늘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현재 1.4% 급등이 나오고 있고 최근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매물대였던 60일선을 돌파했고 지금은 120일선까지 올라왔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경기부양책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주식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중국 증시가 살아나는 것이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최근에는 수출량이 크게 감소를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필히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특히 며칠 전에 IMF에서 국내의 경제 성장률이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올해 성장률이 1.5%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0.1% 줄어들었고 오히려 세계 경제는 기존의 2.8%에서 3%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이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 한번 고려해보더라도 일단은 중국이 조금은 살아나야지 기업들의 실적 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고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중국 증시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2분기의 GDP 증가율이 2.4%로 발표가 되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속보치인 만큼
다음 달에 최종 확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고 기존에는 1.8%에서 2% 이 사이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컨센을 굉장히 상회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세계 증시의 중심을 잡고 있는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제는 조금은 중국 경제하고 하반기에 조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경기가 돌아선다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잖아요. 충분히 더 높은 위치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조금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급락이 나왔고, 그 때문에 바이오주라든지 반도체 이런 업종들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2차전지 관련주가 이틀 동안의 낙폭이 커서인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를 대입해 본다면 반도체 업종들 주가는 다소 부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지금 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원익 IPS라든지 이 종목은 8%죠. 유진테크 이 종목은 5%,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업종하고 2차전지 대체적으로 커플링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삼성전자하고 두산테스나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미국의 반도체 지수라든지 오늘 상승이 나오는 반도체 업종들 주가를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조금 더 체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많은 종목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의 반도체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삼성전자는 가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바일 등등 많은 사업 부분도 있는 만큼 반도체 내 업황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흐름까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IMF에서 발표했던 국내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그런 것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담긴 것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은 다른 흐름이 나오는 것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하이닉스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는 저는 반도체 업종들은 커플링돼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산업 동향을 보면 제조업 경기가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생산 지수도 전기보다 20% 이상 증가하면서 조금씩 제조업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 경기가 조금만 돌아서게 된다면 저는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오늘 조금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더 큰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에코프로 그룹주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틀 동안의 급락이 컸던 만큼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주는 정확한 나만의 손절 라인 혹은 조금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다면 지금은 또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짧게 대응하는 자세로서 2차전지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장기 이평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 추세가 죽지 않았고요. 분명히 최근처럼 주가에 급락이 나왔다면 오늘처럼 또 한 번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은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계획을 고려하신다면 그 종목이 앞서 상승할 때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그런 부분을 필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 이런 거죠. 에코프로비엠의 과거 차트를 보면 절대적으로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주가가 11선에 맞닿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해볼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11선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또 다양한 2차전지 기업들까지 과거의 상승 패턴을 꼭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100% 확신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인 만큼 그걸 베이스로 투자한다고 해도 나만의 손절 라인들은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는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되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7월달도 마무리가 되는데 모두 이번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마지막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